암탉이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보수적인 얘기를 북한에서만은 하고 있죠. 그만큼 뭘 잘했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대가 끊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또한 여자가 정치를 하면은 이 나라도 그만큼 망한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빨리 이 사회가 종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2030의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전쟁이나 콱 터져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거는 더 이상 이상할 일이 없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여장군감이야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서는 개 보고도 노루라고 하면 노루가 되는 거고요. 뭐 노루도 범이라고 하면 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나라는 북한뿐이에요. 뭐 어떻게 바다를 들여밟거나 했나요? 뭐 거기서야 헛기침도 못하는데, 주민들이 헛기침이라도 하면은 정치범으로 붙잡혀가는데 불평 불만이나 의견 같은 거를 뭐 내놓고 얘기를 못하죠, 아무래도. 근데 뭐 내면에서 이렇게 엄청 친하거나 가까운 집안이나 혹은 친구들끼리 얼핏 나누는 이야기는,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꼴이 뭐가 돼가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만은 하고 있죠, 아무래도. 여자가 뭐 나라 정치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좀 뭐 깨었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필요성이 강해요, 좀.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뭘 잘했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대가 끊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또한 여자가 정치를 하면은 이 나라도 그만큼 망한다는 걸 말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뭐 누가 이기든 망하든 빨리 이 사회가 종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젊은 친구들은, 2030의 그 세대들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전쟁이나 콱 터져라, 뭐 이런 말을 흔히 그냥 내놓고 친구들끼리 다 하는 말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때문에 여자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망할 거야. 망한다고 믿죠. 망하길 바라겠죠. 바라고 망하길 믿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걸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편은 아니죠, 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더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는 김정일도, 아버지인 김정일도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김경일하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을 함께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와서 뭐 공개 행사 활동을 하거나 뭐 정치를 함께 하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동생 김여정도 데리고, 그러니까 대동하고 한동안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는 딸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북한 주민들이 보면서 이 나라도 이제는 여자들의 세상이 오는가 보다. 여자들의 세상이 오면 망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차라리 어쩌면 이것도 잘 된 거야. 빨리 뭐가 되든 끝장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죠. 그래서 이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후계자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저도 거기서 좀 큰 고위급 간부들하고 술자리를 좀 하면, 제가 상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거를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부들 좀 생일 때나 이럴 때 찾아가요. 가면 그 술자리에 간부들 모여 앉아서 술 한 잔씩 먹고서 하는 소리들이 뭐 우리 김주애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김주애를 엄청, 이게 뭐 머리가 좋다나?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고 뛰어난 군사 지략을 지녔고, 어린 나이에 비해서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재능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여장군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튼 군사적인 문제에 함께 대동을 하는 걸 봐서는 조금 지나면 누구도 하지 못한 수백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느니, 뭐 혹은 뭐 여장군이라서 뭐 어떠한 무슨 뭐 축지법을 썼다느니 뭐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과장해서 이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 보고,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주애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아니 다른 사람을 밀 확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지, 굳이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추측을 할 뿐인 거죠. 이거는 추측이 뭐 정답이 되는 건 없어요.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게 북한 주민들도 인식에는 김주애 자녀분, 뭐 그러니까 김주애 동지, 김주애 자녀분 이런 식으로 부른말을 표현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김주애 동지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아들이 있다, 감춰져 있는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을 나중에 후계자로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전문가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다고 생각돼요. 여장군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네, 그렇게 만들어 놓죠,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여장군감이야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뭐, 개 보고도 노루라고 하면 노루가 되는 거고요.
뭐 너로도 범이라고 하면 범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서는 별로 그게 말이 될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가능한 나라는 북한뿐이에요. 아니 뭐 김여정이가 사람이 굉장히 재치가 있는 여자로 보이거든요. 김여정은 살 줄 아는 줄타기를 잘 하는 여자로 보여요. 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리석은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벌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쓰이겠죠 아마도. 아직까지도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백두혈통이라는 이미지가 어디 안 가거든요. 백두혈통은 딸이라 할지라도 대가 끊겨서 설사 딸이 한다 할지라도 그 딸이 그만한 재능을 가졌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서도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 문제를 연결시켜보면 분명히 후계자로서도 선색이 없는 여자라고 절대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불가침이라는 게 없다. 이거는 이 종전의 이 낡은 방식은 깨야 한다 이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남녀 할 거 없이 똑같이 같은 인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때문에 분명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거는 더 이상 이상할 일이 없고요. 또 주민들이 그 불만을 가져볼 일도 전혀 없고, 또한 김여정이 후계자가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세상이 12번 변해서 뭐 김주애나 뭐 김정은이 족속이 아예 없어졌다. 그렇다면 글쎄 생각해볼 문제겠지만은 아마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북한에서 기록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장을, 그러니까 현지 시찰을 하는 장면을 잡아서 컨텐츠를 기록영화로 내보내요. 그 선전용인 거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김정은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 포착됐댔어요 그때. 근데 그걸 보면서 북한 일반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원수님께서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 지금 나이가 지금 한창 젊으신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저런 상태를 보면 분명히 어떤 건강 이상이 있다. 뭐 저렇게 젊은 분이 어디 나가서 다리를 다칠 일은 없을 건 분명한데 저기 다리를 절고 있다. 그냥 얼굴 상태도 나이가 많이 먹어보여서 한마디로 늙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볼 때 건강이 많이 악화된 건 분명한 일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간부들은 약간 썰이 있는데 무슨 불치병에 걸리셨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래서 이 후계자로 지금 우리 김주애 동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주애 동지는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시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신 특출한 분이시다. 뭐 이런 한마디로 아부 성격이 띈 그런 말들을 수근수근 하는 그런 모습도 느꼈고요. 건강 문제가 생긴 거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죠.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은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을 그러니까 그 3대째 이어오는 그 사람들 이미지가 다 뚱뚱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아마 말라꽁이었다면 북한에서는 살찐 사람을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어제 그 사람들 자체가 북한에서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찐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습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마른 인간이었다면 북한 주민들도 마른 걸 선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 잠바, 뭐 장군님 패딩, 물론 북한에서는 패딩이라고 부르고 동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군님 동복, 뭐 장군님 잠바, 뭐 장군님 헤어스타일,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장군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흘러가죠. 근데 장군님이 만약에 말랐어 봐요. 그럼 장군님을 따라가려면 마름을 선호할 거잖아요, 분명히. 10년 안에는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문제점들을 다 고려해봐야겠죠. 뭐 죽거나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어떤 병적으로 인해서도 음물을 볼 수 없는 상황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다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정착해서 초기에 살면서 내 개인적인 유튜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동기는 북한에서 사실 마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 어떤 친구가 해외에 이거 노동자로 파견돼서 나갔다가 이 녀석이 해외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그 기업소에서 시간을 받아가지고 과외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다가 보위원한테 돈을 뇌물을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과외 작업을 하려고 나갔다가 다른 나라까지 갔댔대요. 아무튼 난 거기 가능한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 녀석이 대여를 이탈했던 거예요. 이탈했다가 집에 부모들 있고 뭐 이런 마음에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조선에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걔한테 야 인마 넌 바보다. 남조선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야지. 그럼 그냥 돌아오는 게 뭐냐? 아니면 남조선에 가서 살아도 되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부모들 다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서 아무튼 그때 이 녀석이 어떤 얘기 하냐면 유튜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황장엽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 대남 공작원들 보내가지고 목을 땄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작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척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 완전 새빨간 불하더라.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냥 뭐 발언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뭐 그냥 우리나라 당시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북한을 염두에 하는 소리죠.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볼 때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를 믿는구나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도 한국 TV를 보는 애들이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내가 한국 TV를 보듯이 비슷한 애들끼리 친구가 되거든요. 한국 TV 보면서 재밌는 얘기, 융합한 얘기만 하고 야 누구 예쁘더라. 야 소녀시대 그 윤아가 엄청 예쁘더라.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애들이 평소에 얘기를 하면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에서 분명히 좋은 것만 내보낼 거야. 우리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거 할 거야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건 믿지 않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믿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개인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좀 믿는 편이다. 이런 걸 느꼈댔죠. 근데 저도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내가 생활하고 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여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내 친구들이 이걸 볼 때 저 녀석 저기 가서 저렇게 살고 있네. 분명히 북한에서는 나의 실체에 대해서 소문내기를 이렇게 소문냈을 거예요. 걔는 남조선에 나가서 남조선 괴뢰군 놈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정보 다 뽑히고 길거리에 노숙자로 앉아서 굶어 죽었다고 하고는 아직도 거지로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생에는 친구들도 야 그 새끼 여기서 살았더라면 그런 대로 먹고는 사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걸 거기 나가서 생고생하고 있구나 아니면 굶어 죽었구나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을 건데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언론 활동도 하지만 언론 활동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 채널을 만들어놓고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어요. 북한 청년 인력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와이프가 육아를 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예은이네. 그러니까 우리 애기 이름이 첫째가 예리고 둘째 애기가 예은이에요. 예은이네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애엄마들이 북한에는 유모차도 없고 애들을 다 우버 키우거든요. 우버 키우고 기저귀도 촌이 닳아서 해져서 없어질 때까지 빨아서 써요. 그냥 빨래해서 손빨래 가지고 그냥 하는데 뭐 우리가 일상적인 브이로그를 올리니까 뭐 세탁기에 빨래하는 장면 나오고 애들은 유모차 타고 다니고 또 자동차에서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탈북하면 저렇게 일상적인 생활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채널에 놀러 오세요.